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이른 아침이 또 시작됐습니다. 6시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네요. 벌써 10월 30일. 이제 뭐 10월달도 다 갔네요. 내일이면 31일이니까 벌써 10월도 다가오니 11월이 다가옵니다. 이제 차디찬 이제 11월, 그 다음에 12월 겨울이 오겠죠. 제가 벌써 이렇게 흘러온 지도 3년이 됐네요. 3년. 3년 동안 참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뭐 하루 정도 쉴 듯 됐는데, 쉴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어. 이 3년에서 주가가 좀 날아다니고 하면은 기쁜 마음에 쉴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쉬는 건 시기상조고, 좀 주가가 좀 원하는 만큼 오를 때, 그때 좀 한번 제대로 농땡이도 피우고 한번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은 이게 못 배운 티가 이게 심하게 나는 사람도 있어. 못 배웠다. 뭐 지식적으로 뭐 배우고 안 배우는 게 아니라 이 기본적인 예의 있죠. 이 기본적인 예의. 이 못 배운 티가 심하게 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잠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맞는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그 도움받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소한 일조차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참 의아스럽죠. 두 번째는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자신이 받은 도움에 대해서 이 고맙게 생각하기는커녕 이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 당연하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입이 가볍고 싸다. 엄청 싸더라. 상대의 입장은 고려하거나 배려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대화의 소재로 삼는 것이 유일한 낙이에요. 유일한 낙이더라. 이 비밀스러운 일이든지 그냥 진지한 고민이든지 그저 술자리, 안주감 정도로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주목받지 못하면 불안해하더라. 불안해하더라. 어떤 자리에서든 간에 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위해서는 튀는 행동을 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한다거나, 험담이죠. 악담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남 열심히 하는 꼴을 못 보는 거야.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이루어낸 일을 폄하하거나, 폄하하거나 깎아내리는,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른 사람을 무시함으로써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려 한다는 거죠. 모든 일에 대한 정답은 자신만이 알고 있다는 듯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티내는 거예요. 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정반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예의, 교양은 갖춰야겠죠. 교양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또 삼성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 여자분이 보니까 뭐 스마트폰을 손목에 감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사진인데, 이 손목에다 중국의 한 스마트폰 제조사가 자유자재로 구부릴 수 있는 그 밴더블 스마트폰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뭐 단순히 접고 펴는 수준을 넘어서 손목에 팔찌처럼 감을 수도 있다, 그런 제품인데, 25일 날 중국 전자기기 제조사죠, 레노버. 이 레노버가 그 레노버 테크월드 23을 열어가지고 자사 및 계열사의 신기술과 신제품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눈길을 끈 게 레노버 자회사죠, 모토로라. 이 컨셉의 스마트폰인데, 해당 스마트폰은 이 밴더블 형식의 색다른 폼팩트가 적용이 됐어요. 이 모토로라는 이전부터 플렉스블 스마트폰을 연구했는데 2016년에 손목에 차는 형태의 그 밴더블 폰 시제품을 공개한 바 있죠. 이번에 그 레노버 테크월드 2023에서 발표된 그 밴더블 스마트폰은 6.9인치짜리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는데요. 이전에 시제목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네요. 화면 크기만으로는 갤럭시 Z 폴드 5의 펼친 화면보다도 크다. 안드로이드 OS가 지원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모토로라는 이 제품에 대해서 풀 HD 같아요. POLED 그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롤러블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날 행사에서 모델은 이 스마트폰을 구부려서 뭐 팔에 끼우는 모습까지 선보였고, 유연하게 구부러지기 때문에 마치 시계처럼 손목에 감을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후면에는
오렌지색 패브릭 소재를 사용했고요. 자석이 탑재돼서 제품이 움직이는 것을 이제 방지를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기능을 보인다는 것 같아요. 7년 전 선보인 그 밴더블폰 구부릴 때 소리가 났는데 이번에는 이 문제가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아래를 구부리면은 스탠드 없이 세울 수 있고 하단에 버튼 3종이 표시되고 이 상태에서 4.9인치짜리 디스플레이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굳이 이런 폰을 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접는 방법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각도에 상관없이 양쪽 끝이 지면에 닿도록 구부리면 안정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폴더블폰 시장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토로라도 보니까 폼팩터 이 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스마트폰은 바 형태에서 이제 진화를 거듭되는 것 같아요.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보니까 지난 1분기 중국 폴더블폰 시장 내 삼성의 점유율이 26%, 그리고 3위라고 하는데 27%로 공동 1위인 화웨이, 오포와는 불과 1%포인트 차이라고 하네요. 삼성의 점유율이 전년 동기 대비 20%포인트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현재 격차를 줄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여튼 잘 만들어요. 보면은 잘 만든다. 근데 다들 뭐 따라 하니까 나중에 뭐 구부리고 뭐 롤러블 같은 거 이런 것도 삼성이 더 잘할 겁니다. 네이버하고 삼성이 내달 그 영국에서 열리는 AI 안전 정상회담, AI 안전 정상회담에 참석을 하는데 우리나라 AI 기술의 경쟁력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졌음을 방증을 하는 것 같아요.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영국 정부는 컴퓨터 공학의 발상지인 영국의 그 버킹엄셔주 그런 동네가 있는가 봐요. 주단임이 특이하네. 버킹엄셔주. 블레이틀리 파크에서 AI 위험성을 공유하고 공동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상회의를 개최를 한다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네이버하고 삼성전자가 초청받았고 하정우 AI 네이버 클라우드의 AI 이노베이션 센터장하고 정경원 DX본의 CTO 겸 삼성 리서치장이 참석을 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종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하정우 센터장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서 현재 안전한 AI를 위해서 국제 AI 규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부족하지만은 국가대표로서 우리의 의견을 잘 대변하고 이제 국위 선양하고 돌아가겠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더불어 일본은 정부와 기업 한국분이라고 하네요. 최근에 네이버는 한국에 특화된 거대 언어 모델이죠. 하이퍼글로벌 X를 선보이면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가세를 했는데 하이퍼글로벌 X는 챗 GPT보다 그 큰 매개 변수 사이즈에 6,500배 많은 한국어를 학습한 게 강점이라고 합니다. 네이버가 최근에 5년간 AI에 대한 네이버의 누적 투자 규모가 약 1조 원이라고 합니다. 네이버는 지난 21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초거대 AI 하이퍼글로벌을 공개한 바 있는데 이 초거대 AI 보유국 중 자체 생태계가 만들어진 나라는 한국, 미국, 중국뿐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AI 안전 정상회의는 세계적으로 안전한 그 AI 사용을 위해서 신속하고 적합한 규제 조치에 관한 그런 합의를 모색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는 AI 기술의 위험성을 공유하고요. 이를 완화하는 공동 접근 방식을 도출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를 하는 겁니다. 현재 OECD하고 UN하고 주요 7개국 그리고 G7이죠. 인공지능 글로벌 동반자 관계 등 국제기구와 그런 협의체가 관련 논의에 참여를 한다고 하는 거죠.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하고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그리고 샘 올트먼 오픈 AI CEO 그리고 데미스 하사비드 딥마인드 CEO 등이 논의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아주 흥미로운 회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AI 쪽이 상당히 좀 비중이 클 것 같아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요즘 보니까 삼성고시라는 게 있죠. 삼성고시. 삼성이 올해 그 하반기에 신입사원 그 모집을 하는데 삼성 직무 적성 검사 GSAT라고 합니다. 이거를 시행하면서 일자리 창출의 속도를 내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는 이재용 회장의 의지에 따르는데 삼성은 4대 그룹 중 유일하게 공채 제도를 유지하고
취업준비 청년들의 진로 선택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더 나아가서 인재 확보에 힘을 실겠다는 구상입니다. 29일 재계에 따르니까 삼성은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GS8를 시행을 합니다. 그 하반기 채용에 나서는 삼성 계열사가 삼성전자를 비롯해가지고 뭐 삼성 디스플레이, 전기, SDI 등등등 해서 굉장히 많아요. 총 20곳입니다. 삼성은 이틀간 그 오전하고 오후로 나눠가지고 총 4번 사회 시험을 치렀어요. 뭐 시험 보니까 사전 점검 60분, 시험 시간 60분, 총 2시간에 걸쳐 진행이 됐는데 이 GSAT는 주어진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그런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라고 합니다. 삼성은 지원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시험을 온라인으로 시행을 했다고 하네요. 온라인으로 시행을 했다. 57년 국내 기업 최초로 인전 그 공채제도를 도입한 삼성은 국내 그 4대 그룹 중 유일하게 공채제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 때부터 이어온 인재제일 경영 철학이 바탕이 됐는데 이 공채제도는 인력 선발하고 교육에 대규모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럼에도 삼성은 공정한 기회와 취업 일정의 예측 가능성 그리고 대규모 고용 창출 등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서 공채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용 회장 역시 이병철 창업회장의 그런 뜻을 이어받아 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데 삼성은 지난 2018년 발표한 3년간 4만 명 채용 계획을 달성한 데 이어서 지난해 5월 향후 5년간 8만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삼성은 올해도 1만 명 이상의 그런 고용 효과를 낼 전망이고요. 삼성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약속을 이행하는 동시에 우수 인재를 확보해 가지고 회사와 국가 미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 21년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와 삼성은 세상에 없는 기술, 우리만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더 많이 투자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 거라고 이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삼성은 인사제도와 조직문화 혁신 등 그 선진적인 인재 경영에도 힘쓰고 있는데 글로벌 경쟁적 제고와 창의적인 수평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연공주의 중심의 제도를 그 업무와 전문성을 중시하는 그런 직무 역할, 그런 중심의 인사 체계로 개편을 했고요. 나이와 상관없이 인재를 중용해서 그 젊은 경영진도 조기 육성 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다양한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협력과 소통 문화 조성에도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이재용 회장도 보니까 수시로 전자 쪽, 바이오, 금융사 및 그 해외 현장하고요.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을 만나면서 조직 문화 혁신에 필요한 의견을 현재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인재, 우수한 인재들 많이 확보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이 미국, 프랑스에 이어서 국내에도 그 리뉴드폰이라는 리뉴드폰 RENEWED 리뉴드폰이라고 하는데 이걸 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 같아요. 이 리뉴드폰은 삼성전자가 품질을 공식 인증하는 거야. 공식 인증하고 직접 판매하고 그 중고 스마트폰을 관리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거죠. 판매라는데 인증을 하는 거다. 인증해서 판매하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현대차, 중고차도 인증하듯이 팔듯이요. 소비자는 그 새것 같은 중고폰을 신제품 대비 15%에서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삼성도 이를 통해서 중고폰 가격 급락을 방어를 하고요. 갤럭시 브랜드 가치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현재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산업계에 따르니까 삼성은 지난 27일 리뉴드폰을 출시를 공식화했는데 이날 국회에서 그 열린 과기부죠. 종합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봉구 그 부사장이 그 리뉴드폰을 국내에도 도입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 리뉴드폰은 삼성전자가 품질을 공식 인증하고요. 어떻게 보면 판매하는 일종의 중고폰인 것 같아요. 이 새 디스플레이하고 그 배터리가 적용이 돼가지고 이 새 제품처럼 포장이 돼가지고 판매되는 게 특징이랍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 그러는데 이 스마트폰 시장 가격의 안정화와 중고폰 거래 시장의 투명화를 위해서 리뉴드폰의 국내 출시를 제안을 했고 그래 강 부사장이 필요성을 인정했어요.
리뉴폰 출시 시점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국내 중고폰 거래 규모가 약 1000만 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금액으로는 한 2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SK그룹 계열 중고 거래 전문 회사가 있어요. 민티시라고. 뭐 당근마켓 같은 데서 주로 거래하지 않습니까? 저도 오래된 폰은 당근에 팔아버리기도 하긴 하는데 당근마켓을 많이 활용하죠. 최근에 세컨드폰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신제품 가격이 200만 원대로 올라가면서 실속을 찾는 소비자들이 중고폰을 활용하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 중고 판매 업체가 늘어가지고 이 중고폰 거래 시장 규모가 이제 성장하면서 문제가 하나둘씩 불거진 점도 배경인데 공식 플랫폼이 없다 보니까 제품 품질을 이제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죠. 소비자들이 적정 시세를 확인할 수 없는 것도 아쉬운 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에서는 브랜드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고 프리미엄 갤럭시 스마트폰의 중고 가격이 애플, 아이폰 등 경쟁 제품 대비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삼성은 이미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 삼성닷컴을 통해서 인증 중고폰 스토어를 운영 중에 있어요. 삼성은 미국 삼성닷컴을 통해서 100% 삼성 인증 부품과 1년 보증, 새 배터리, 디스플레이, 새 포장 박스 등을 압수해가지고 갤럭시 S22랑 S21 시리즈 인증 중고폰을 판매 중이라고 하네요. 가격은 새 제품보다 한 15에서 30% 정도 낮고 간혹 이벤트 통해서 50% 가까이 낮은 가격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갤럭시 S22 울트라가 정가가 1199달러인 제품을 특별 할인 이벤트 통해서 48.3% 할인해가지고 619달러에 살 수 있죠. 경쟁사 애플 역시 인증 중고 거래에 적극적이네요. 애플은 그 인증의 리퍼비시 제도를 통해가지고 지금 중고 제품의 성능을 약 1년간 보증을 해요. 그 가격을 직접 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애플 한국 홈페이지에는 맥하고 아이패드 이런 것들이 이제 새 제품 대비 10% 정도 저렴한 가격에 올라와 있다고 하네요. 애플은 또 미국 홈페이지 통해 가지고 아이폰 그 12 시리즈를 약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삼성이 이제 리뉴드 폰을 사업을 시작하면 중고거래 투명화가 되겠죠. 스마트폰의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중고폰 양품을 팔며 가격을 방어를 해가지고 이제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